in every single morning. 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말이 지나고 주가 바뀌고 달력이 넘어갔는데도 미중 무역 분쟁의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의 현실입니다. 뭐 그럴수록 사실은 보면은 어둠이 짙을 때가 새벽에 가까웠다 이런 증시 격언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당장의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내다보기에는 재료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최근 언론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폭스뉴스에서요, 레리 커들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의 가장 최측근이자 오른팔로 통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분이 오늘 조금 작신 발언을 했는데 솔직히 이것도 뭐 트럼프하고 짜고 하는 건지 이런 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목 보시죠. 대중 관세를 10%에서 25%를 지난주에 마침내 올리고야 말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페이오프, 그러니까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어떤 수출 무역 주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이자 트럼프의 최측근이 아니다. 미국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선 건데요.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서히 뭐 싸움을 하는 척하면서 이제 좀 슬그머니 또 협상 타결의 어떤 동기부여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이제 중국 측의 의견도 봐야 되는데 솔직히 뭐 신화나 뭐 인민일보 중국어판에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중국이 아직까지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협상에서 이제 누가 봐도 중국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을 자국 국민들한테 굳이 뭐 홍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인민일보도 환구시보도 다 이제 영문판을 저는 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화 채널을 always open, 항상 개방해 두겠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중국 국민 중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것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쟁점에 대해서 양보는 없을 것이다. 뭐 지적재산권 그리고 반도체 굴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5G에 둘러싼 갈등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싸움은 위너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fear도 없다. 승자도 없고 이 싸움 자체는 무모하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중국이 또 여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워딩은 세지만 잘 들어보면 조금 없어 보이는 그런 코멘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뭐 동시에 이제 관세와 동시에 어떤 언론 플레이와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미국이 관세 폭탄을 때리면 중국의 방어막이 있긴 있다. 없지는 않다. 근데 그게 바로 빚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전 세계 증시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던 와중에 막 코스피 하루에 3% 빠지고 막 이러는데 의외로 중국 증시는 또 선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국 중국이 불리한 상황에 갈수록 경기 부양을 위한 돈을 덮을 것이다. 근데 이런 예상에 걸맞게 지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미국이 관세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중국이 지준율 인하했죠. 그다음에 금요일 오후에 바로 리커창 총리가 중국 수출 기업에 대해서 일시적인 면세 혜택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등이 이제 중국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다 빚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사실 이제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 관세 지겹다고 하지만 지겨울 만큼 봐야 또 시장에서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 점에서 좀 보시는데 로이터스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지금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봐도 내년 대선을 의식해가지고 지금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 있을 만큼 콩밭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쌀만큼이나 주요 주식 중에 하나인데 또 가축 사료로도 많이 쓰이고 근데 재선을 위해서 콩밭을 사서라는 건 뭐라냐면은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 바로 이 소이빈 있고 대두 콩인데 최근에 이 수출에 빨간물이 있대요. 특히 중국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이빈 대두 콩인데 지난 2018년도 대중 콩 수출량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네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정확하게 2020년 그러니까 내년 11월 3일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년 6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콩밭을 죽여가지고는 그쪽의 어떤 수출 경기라든가 또 서부 쪽의 민심이 이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어떻게든 이기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큰 출혈도 감수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 중독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 제목인데요. 한번 보시죠. 아틀란타 연은 총재죠. 보스틱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세 인상이 어쩌면 금리 인하를 부를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미국의 소비가 둔화될 경우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차 파급력은 개인보다는 기업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제목 보겠는데요. 이건 상당히 이제 시장 관점에서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을 분석한 건데 미중 무역 분쟁 상황에 코스피가 제목에 등장한 게 과연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솔직히 어떤 외국인들의 박앤세일 기회를 부추긴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는데 흔히 얘기하죠. 탄광소 카나리아. 그 탄광에 유해가스나 아니면은 뭐 환경이 안 좋아지고 산소가 떨어지고 이거를 옛날에 이제 과학적 계측 기계가 없을 때는 카나리아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카나리아가 막 힘들어하면은 이게 서서히 위험한 상황이 오는구나 이런 걸 알았었다고 해서 탄광소 카나리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코스피가 또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코스피를 보면 지금 글로벌 교역 상황과 무역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언급하기로는 지난 12월 저점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래요. 근데 12월 저점이 1993포인트였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요 사진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를 달러로 환산해 놓은 거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환율 많이 올랐잖아요. 다시 말하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인데 그래서 달러로 환산하니까 지금 거의 12월 저점하고 근접했는데 과연 저기를 지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다 정치 논리 아니겠습니까? 워싱턴과 서울, 베이징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사실은 조금 얘기하기가 저도 조심스러워서 자꾸 망설이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미국이 무역 전쟁의 수위를 높일수록 북한이 옆에서 도발하면서 이상한 지원 사격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지난주 미사일 발사 시점도 트럼프의 25% 관세에 부가 발언하고 시간이 그렇게 시차가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보시는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이 결국은 핵을 다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로버트 게이츠 이분이 전 국무장관인데 지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람 약간 정신 나간 인물이었다라고 회고록에서 밝혔던 그런 좀 사람인데 어쨌든 비핵화 허상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김정은이는 핵이 있어도 죽지만 핵이 없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북 정책에 트러블이 일어났다. 그런데 전통적인 어떤 북한의 도발이나 어떤 이 레토릭을 보면 항상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비판하는 수위를 보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재 일시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북한의 도발 때문에 곧 재개될 텐데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는 게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보고 싶지 않은 외신 마지막으로 보는데 산케이 신문 보시죠. 꼭 사진을 실어놔도 저렇게 누가 봐도 비호감일 만한 사진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 백서처럼 펴내는 게 외교 청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라는 표현이 삭제가 됐다고 하네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한일 외교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 북한 도발 때문에 안 그래도 한국 정부하고의 릴레이션십도 좋지 못한데 북한까지 저렇게 도발하니까 우리는 이제 외교로 풀지 않고 군사로 풀어야 될 군사적인 해법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온다. 이런 또 극우들의 자위대 재무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월가 인터뷰 통해서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들 과연 이제 팔 만큼 팔았다 해서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무역 분쟁 양국 간의 어떤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